지난번 시간에는 심리도식 전반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심리도식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도식을 알아두면 우리가 관계의 날개를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마음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마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마음 안에는 각가지 성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성격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가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심리도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는 마음이죠. 그다음 그 마음 안에는 성격이 들어있고, 성격 안에는 심리 도식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미지화했습니다. 그 심리 도식은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우리가 심리 도식을 배우게 되면 마음을 이해하는데 또 성격을 아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은 성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성격은 심리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자,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 이때 성은 성품 성자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리라는 뜻이에요. 격은 자격격, 격식격, 그것은 도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격을 심리 도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심리 도식 하면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심리 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성격은 좋은 심리 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쁜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심리 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예, 좋은 심리 도식은 더욱 좋게 발전 성장해야 할 것이고요. 나쁜 심리 도식은 개선해서 그 심리 도식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 도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격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뭐 할 뿐이다? 힘들 뿐입니다. 우리가 성격을 알면, 즉 심리 무엇을 도식을 알면 성격을 고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성격을 보통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어려울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 도식을 공부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자, 우리는 이 심리 도식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성격을 잘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심리도식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심리도식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개념적인 요소와 신념적인 요소와 태도, 태도는 신념과 가치를 포함한 개념인데 이 세 가지 요소로 심리도식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럼 심리도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인지창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지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지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인식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심리도식을 또 다른 말로는 자동창이라는 말로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자동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자동창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자동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심리 도식이 열리고 닫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심지어 자기가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고 자기가 한 행동도 이게 어떤 의미를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자동창처럼 작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리도식을 잘 알고 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말과 행동,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됩니다. 자, 심리 도식 안에는 이념의 요소가 있다고 했죠. 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하위 개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밑에 있는 개념을 하위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개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것이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게 바로 이념이 되겠어요. 그럼 이념도 하나가 아니죠. 이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념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그게 신념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념과 신념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과 이념은 등급이 달라요. 우리가 신념은 굳게 믿는 이념이 신념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철학적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종교적 차원에서 신념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념은 매우 우리 성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념을 다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핵심 신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신념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 붙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하기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신념이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념에는 반드시 이 가치관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 가치관과 신념을 합한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럼 태도라는 것은 신념과 가치관으로서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을 말할 때, 저 사람 참 태도가 틀려먹어서, 우리가 이제 성격을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격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심리 구조라고 하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하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심리 도식의 가장 하위 개념이 뭐였죠? 개념이었습니다. 개념이 모여서 이념이 되었죠. 또 개념이 모여서 이념이 됐어요. 또 개념이 모여서 이념이 됐습니다. 자, 이념 중에 이념을 뭐라고 했죠?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신념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신념과 가치관을 우리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심리 도식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념을 핵심 신념이다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심리소식 구조를 심리구조 등급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등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발달 단계별로 본 겁니다. 우리가 심리도식을 하는 것은 발달 단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달리 붙일 수가 있는데, 자, 밑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였죠? 우리가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개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심리도식을 개념 심리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념에 해당하는 그런 심리도식이 있겠죠? 예, 그것을 우리는 중간 심리도식, 또는 중간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념에 해당하는 심리도식이 있죠. 이게 핵심 심리도식입니다. 자, 이 핵심 심리도식이 되면은 가치관과 신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신념이 좋은 신념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신념이 잘못되어 있거나 나쁜 신념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념 중에는 상당히 왜곡된 것도 많고, 나쁘다 좋다 하는 말은 좀 기준은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나쁜 그런 심리도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도식도 이렇게 하나의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하위 개념으로서는 개념 심리도식에서 상위 개념에서는 핵심 심리도식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중간 심리도식이다. 자, 하나하나 모두가 심리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심리도식이 좀 너무 어렵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정말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자,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심리도식은 한마디로 정의할 때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예, 인지창 또는 인지틀, 인식창, 인지틀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 남자야, 예, 남자, 여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였죠. 예, 그랬다면 이거를 이렇게 인식했다면, 또 인지했다면 이게 심리도식이 있는 거예요. 심리도식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심리도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자로 볼 수가 있었고, 또 이것을 남자로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심리도식이 없었더라면 정말 남자로 봤고 또 여자로 보고 이런 오류가 생겼겠죠. 자, 그러면 심리도식이 이렇게 잘 발달된 것을 정교화한다라고 하는데, 정교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교화되면 이 이미지가 뭐죠? 여자입니다. 예. 심리도식 정교화되면 그 여자의 일부만 봐도 이건 여자구나,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도식은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심리도식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이 이미지를 보고 이거는 남자구나, 이렇게 했다면 심리도식이 매우 정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도식은 자동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죠. 왜 자동차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별로 생각 없이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구나, 이렇게 별로 힘들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도식이 작동하는 것이 마치 자동차 문이 열리고 닫히듯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심리도식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쁜 심리도식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아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망가진 사람, 아주 거기에 나쁜 이름은 다 붙여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심리도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하고 관계에 매우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심리도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라, 어떻게 자라 같습니까? 자, 여기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 심리도식. 자, 문제가 뭘까요? 예, 소뚜껑을 자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이잖아요. 이 소뚜껑을 자라로 봤다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매우 놀라게 되고, 공포스러워서, 참 불편하게 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리도식이 잘못 세팅이 되었으면, 현상을 현상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왜곡됨에 따라,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되는 심리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도식은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도식을 가지고 살면 나와 관계에서 매우 불행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리도식 공부를 통해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을 가져야 나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도식을 잘 공부해 주는 것은 매우 자기와 관계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심리도식이 또 하나하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